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데요. 많은 트랜스젠더 분들을 추모하고 또 기리는 날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참 추모할 일이 참 많구나. 죽음을 기억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잊지 못하겠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 내가 지금 들 수 있는 건 치아보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자동차 보험. 우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해봤고 더 잘 살자고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좀 살아왔던 얘기들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 혹시 다들 정체화는 언제쯤 했는지 또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런 것 좀 들어보고 싶어. 다르다라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몰랐고 맞아, 많이 그래서 우울증도 좀 심하게 왔었고 그러다 우울증 치료를 받다 보니까 대학교 때 아, 내가 정치화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 이게 맞는 것 같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정치화를 한 게 20살 조금 넘어서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울증도 좀 괜찮아졌고 아직 낫진 않지만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건 저는 사춘기 때부터 중학교 때 애들 이제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애들 뭐 옷차림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남들과 다르구나도 알고 있었고 근데 약간 내가 스스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약간 명명을 붙이는 순간 아, 나는 뭔가 남들과 다른 사람이고 소위 말 남들처럼 살 수 없고 되게 힘든 길을 걸어야 될 것 같고 피해 다니려고 하다가 아, 얘 정말 못 피하겠다. 도저히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고 한 거는 한 20대 후반, 한 10몇 년이 걸려서 받아들이. 나는 이제 막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앞서 얘기한 거랑은 좀 약간 난 순한 맛인 것 같아. 약간 여긴 다 매운맛이고 아, 그런 게 어딨어. 되게 약간 순한 맛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이제 아, 난 바이구나 하고 한참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쯤에 아, 내가 논마이너리구나. 괜찮네.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이제 지냈지. 내가 동생이랑 되게 가깝게 지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트랜스젠더구나 안지 얼마 안 됐을 때 동생이 나는 지금도 누나가 여자를 만나는 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해. 근데 누나는 원래 그랬었던 사람인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데 그런 누나가 형이 되는 건 진짜 싫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아, 나는 괴물인가 외계인인가 라고 생각했었던 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일 것 같은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 이제 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구나가 된 거야. 그래서 20대 후반까지 계속 그냥 나만 알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나쁜 시도를 몇 번 했어.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진짜 나쁜 시도를 딱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그런 거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거의 나는 없는데 그냥 이러다가 내가 가버리면 나는 뭐 하려고 지금까지 버틴 거야 라는 생각에 일단 내가 나를 살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해도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막 찾아보고 이제 내가 그렇게 안 좋은 거 듣고서 이제 동생이 올라왔는데 이제 동생한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지. 이제 진짜 27년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동생한테 딱 얘기를 한 거야. 나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진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는 거야. 누나가 어디서 누구를 죽이고 왔다고 해도 누나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 시선이나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살자고 자기가 같이 가서 살아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에 이제 힘을 되게 얻고 내 편이 뭐 한 명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뭐 막히는 거 없었어. 동생이 그거 얘기해준 거 하나로. 사실 진짜로 이런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가족 한 명?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한 명 이렇게 있으면 되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하게 된다. 되게 그게 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지 않나 싶어.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이. 맞아. 정체성 얘기하면서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다른 사람들은 좀 경험하기 힘들고 우리가 말로 설명해줘도 이해하기 힘든 약간 우리들만의 경험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대해서 혹시 나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2차 성징 나오면서부터 진짜 말 그대로 지옥이 시작됐다고 해야지. 맞아. 남자 그때쯤 되면 이제 남자애들대로 2차 성징이 나오잖아. 그거는 너무 부럽고, 근데 반대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일어나고, 그 여성 속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는 아니고 도전으로 한두 번은 해봤어. 근데 이게 기분이, 이게 평소에는 그냥 내가 가끔가다 한 번씩 느낄 나는 여자지를 여성 속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내내 나한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 나는 조금 심한 편이었어. 내 신체를 싫어하는 게. 나는 이제 그렇게 막 뭔가를 도려내고 싶고 약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 근데 유치원 때인가 내가 이제 그때부터 뭔가 왜 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남성기가 왜 없지?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무력감, 패배감 같은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남자애들은 있잖아. 쟤네나 나나 똑같은데 왜 나는 없지? 약간 그런 거?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무의식적으로 내가 몸을 안 보고 씻더라고. 변희수 하사님이 불 끄고 씻었다고 한 말에 와, 그 공감을 한 거야. 나는 불을 끄고 씻을 깜냥은 안 돼서 불 꺼지는 화장실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불은 켰지만 거울은 절대 안 보고 몸도 안 보고 정면을 보고 씻고 막 이랬단 말이야. 나는 지금은 내 몸을 어쩌겠냐. 이거 그래도 내 몸인데 그냥 나 말고 누가 나를 잘 챙겨주겠냐. 그래도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챙기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몸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되게 나는 그런 감각을 좀 많이 느꼈어. 내가 내 몸을 씻고 있어도 내 몸을 씻는 것 같지 않고 남의 몸 씻겨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내가 인지하는 몸의 범위가 실제 범위랑 좀 달라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그런 것도 좀 많았고, 내가 아닌 남을 바라보는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거든. 확실히 수술하고 나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덜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좀 도려내고 싶은 이런 격한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소한 감정들까지도 조금 많이 중요한 것 같아. 이 껍데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 그런 비유를 많이 봤어. 그게 딱 근데 내가 느꼈었던 거랑 가장 가까운? 나 여기 있는데 아무도 못 보는 느낌. 다른 사람은 이 껍데기만 보고 나를 못 보는 느낌. 이 안에 갇혀 있는데 못 보는 느낌. 그게 제일 컸어, 나는. 확실히 이게 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느끼는 것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근데 다른데 또 들으면 이해가 돼. 근데 이걸 보시는 시스젠더, 그러니까 트랜스가 아닌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참 좀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한다. 디스포리아랑 정체성 얘기하다 보니까 청소년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나의 청소년기는 어땠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 진짜 힘들었거든. 물론 다 힘들었겠지만 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학교 자체를 그냥 그만뒀었어. 난 자퇴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 청소년기? 나는 운이 좋았어. 일단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나 왜 이러지? 이러다가 그냥 넘어간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서는 나도 1년 쉬긴 했는데 그 여고를 보내가지고 아빠가 너 거기 못 있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적응 못하고 한 일주일 못 다니고 자퇴하고 나서 이제 복학해서 거기서는 남자 교복 입고 다녔고,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다 남자애들이었어. 우리 사총사로. 그래가지고 그나마 고등학교 때는 좀 잘 보낸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인데도 중간중간 한 번씩은 그게 있는 거야. 너는 여자고 우리는 남자고. 이게 느껴질 때마다 조금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잘 지나간 편이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학교 다닐 때는 소속감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 이런 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이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의식적으로 기억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근데 이게 되게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계속 군대 가는 꿈을 꾼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자꾸 그 학교에 있는 꿈을 자꾸 꾸게 되더라고. 일어나면 막 식은땀 나 있고 이런 게
확실히 그때가 진짜 고통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렇더라.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자들만 있는 학교에 내가 가면 좋은 거 아닌가? 남자들만 있는 학교에 내가 가면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남자인 상태로 여자들만 있는데 가는 거랑 내가 얘네들을 볼 때도 같은 여자인 상태로 거기 껴있는 거랑 이게 완전 다른 건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어느 양쪽에도 해당이 안 돼. 난 논바이너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에이젠더로 정체화를 했단 말이야. 나는 딱히 어느 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난 여중 여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계속 여자 쪽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싫은 거야. 난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어. 그냥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딱 그 우리 일하는 시간만큼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혹시 다들 자기 인생에서 노동이 차지한 비중?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워라밸도 묻고 싶고 직업 가지는데 힘든 점은 없었는지 아니면 뭔가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듣고 싶어. 생산직에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건 일단 내가 뭐 가진 기술이나 뭐 이런 건 없었고 근데 트랜지션 하기 위해서 뭐 돈이나 이런 거 필요한데 좀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일이 그거였어서 시작했는데 이게 그렇게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일이 돼버린 거야. 정정하고 나서도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자니 나이도 이미 30이 넘었고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알리지 않고서 들어가는 곳들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 전에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회사 기업을 다녔었는데 그때 정말 뭐 이제 일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말 안 하고 남자로 그냥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다녔었거든. 그때는 진짜 주 5일은 그냥 내가 아닌 거야. 월요일 딱 눈 뜨면서부터 그냥 이제 그 가면을 딱 쓰고 한 금요일까지는 정말 약간 거의 기계처럼 난 그냥 돈 버는 기계다 이런 거 다니다가 딱 주말 되면 이제 친구들 만나고 하고 또 주 5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괴리된 삶을 거의 한 2년을 살았었거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약간 균형이 무너지는 시점이 오더라고. 그게 회사 간둔 이유 중에 또 하나기도 한데 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하는 웹 디자인 일을 배우기 전에 계속 돈을 모아야겠다는 압박감에 그때부터 계속 뭐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었어. 근데 사실은 내 주민등록 번호나 그 나이 뭐 이런저런 좀 안 좋은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왜냐면 뭐 일을 구하려고 보면은 항상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한데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랑 그거랑 다르니까 매번 퇴짜 맞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필요 없는 직장을 자꾸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유흥업 이런 거에 대한 유혹도 되게 사실 좀 심했어서 그래서 사실 트랜스젠더가 많이 유흥업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 특히나 이게 좀 악순환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서비스업 그냥 식당에서 알바를 했었거든. 근데 진짜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매번 야간에 12시간씩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 진짜 그렇게 악착같이 20대 초반까지 돈을 벌어서 결국엔 수술을 했다? 하고 나서 성대 정전까지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뭘 해서 돈을 벌고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나는 이제 그때 고등학교 자퇴한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는 그냥 일반 여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일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 또 이제 일을 하다가도 트랜지션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적어도 한두 달은 쉬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경력이 단절이 되고 다시 이제 입사를 하건 뭐 하건 할 때 이 기간에 넌 뭐 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는 왜 1년 동안 쉬었냐 학교를 이때 뭐 했냐라고 하면 그냥 경력 단절이 있는 거밖에 안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트랜지션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워라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랑 일이랑 같은 게 돼버리니까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고 그냥 내 생활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집에도 내가 생각나면 공부를 하고 있고 생각나면 책을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도 나중에 과연 정규직 교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들고 근데 그거는 요즘 한국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정규직 섭외도 여전하고 경력직, 비경력직 섭외도 여전하지. 여전하고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일반 청년들이 겪는 이 세대의 고민 플러스 트랜스젠더라는 문제까지 같이 겪고 있는 거지. 고민을 매운맛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매워. 더블 극한의 매운맛. 이렇게 매우면 이거 사람이 죽는 거 아닐까. 거기다 얼려다 먹고 얼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삶을 잘 거쳐온 나에게 아니면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적어서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 좋아. 좋은 글 써줘서 고맙고 이건 내가 잘 모아서 간직하도록 할게. 오늘 진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고마워. 진짜 서로 잘 살아 있었는지 안부 묻는 자리가 장례식이 아닌 자리가 되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 내년 11월 20일에는 바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트랜스 예방전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개인적으로는 박사 논문 쓰고 졸업하는 거, 그리고 일자리 구하는 거, 그리고 이슈가 좀 줄어들고 살기 편하게 돼서 논평 쓸 일이 좀 줄어드는 거. 매년 새해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들을 좀 더 이루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 못 만드는 거나 뭐 유튜브 좀 더 키우는 거나 내가 하는 일들 하는 거나 전부 다. 너무 약간 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사회적인 의미를 넘어서 나도 그 활동 좀 그만하고 싶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자 차별금지법은 꼭 제정됐으면 좋겠어. 내가 보통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을 보통의 삶으로 만드는 거. 그게 내 삶.